코칭회의에 코칭한 놀자 코칭 큐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코칭이기 때문에 코칭 대화 모델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은 해요. 그래서 코칭 대화 모델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want,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액션 플랜,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yourself 혹은 your way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그래서 당신다움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요?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당신다움을 드러내주세요, 보여주세요, 발현해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way라고 하는 모델이 want, action plan, yourself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way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 way를 구성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코칭회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큰 질문. Who are you? Where are you?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 네 가지가 만들어져서 이 블럭을 형성하고 있는 게임 보드처럼 네 가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정말 원하는 건 뭔가요? 그 원하는 걸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당신다움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코칭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코칭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코칭이 끝나고 나서는 다음 세션까지는 실행하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 액션 플랜을 중심으로 이제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 계획들을 이끌어갈 건가라고 하는 6가지 주제로 이렇게 실행의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6개의 블럭을 이렇게 조밀해 보면은 큐브, 주사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칭한 놀자는 주사위를 던져서 굴려서 나오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주사위 이 6개의 주제를 관리하면서 자기 삶을 만들어 가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 디자인 think, 그 다음에 think big, 생각을 조금 구조화해서 생각이 생각으로 이어지고 생각을 구조화해내고 그 생각을 좀 더 키워내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제들로 되어 있지만 이것들을 이제 아이콘으로 조금 만들어 봤죠. 게임 아이콘으로 만들었던 게 이제 2개의 질문이라고 하는 북극을 중심으로 하는 나침반과 같은 후아이와 페어라이를 묻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돋보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는 거죠.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막 정밀 분석하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초미세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삶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돋보기이지만, 이 돋보기가 초점이 맞춰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글씨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과 더불어 초점이 맞춰졌을 때 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돋보기를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절차를 만들어냈었을 때 이 수많은 경로들이 있지만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라는 이 절차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제 이게 사실은 체크 버튼이 아니라 파워 버튼이에요. 파워라고 하는 게 0과 1의 조합인데 이 파워 버튼을 클릭해야 파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클릭 앤 파워, 당신의 자기다움을 드러내 주세요라는 차원으로 이 아이콘을 이제 기획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 균형을 위해서 양파의 저울이지만 나의 존재, 그리고 존재들이 맡으는 수많은 역할들, 해야 될 것들, 이 사이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그러면서 이게 삶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건가라고. 이거는 사실 무한대를 의미하는 이 아이콘이에요. 무한대를 이렇게 의미하는 아이콘을 이쁘게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이 화살표 2개로 지속적으로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흘러가서 반복됩니다 라고 하는 무한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코칭을 풀어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각각 하나하나들이 롤플레이 개념인 거죠. 자,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라고 하는
그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탈출 개념이 있잖아요. 이 주인공의 방에서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네가 어떤 주인공인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인공다움이 드러나는 공간이 이 공간이에요. 이 방의 미션이에요. 그러면 원트의 방은 어떤 미션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데? 아, 배고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궁극적인 어떤 거냐. 습관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공부 잘하고 싶어요라고 하지만 혹은 뭘 잘하고 싶어요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진짜 의미가 뭐냐. 한번 살펴보자. 그게 내가 정말 이걸 원했던 거구나. 라고 했었을 때 문이 빙 열리면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이런 개념들인 거죠. 보드게임 안에서. 그래서 액션 플레이는 절차를 만들어내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해나갈까? 이 수많은 경로들을 탐색해서 경우의 수를 탐색하라가 아니에요. 최적의 경로가 무언지를 우리가 발견해 보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플랜 B, 플랜 C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플랜 A 일지라도 만약에 그거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필요한 게 뭘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균형은 이제 이게 늘 그렇듯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돌 하나를 집어넣고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돌 하나를 빼버리면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 결국 중심점이 옮겨가는 뭔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변화의 중심을 맞춰내지 못하니까 최적의 중심점이 어떤 것이고 그게 무언가. 근데 이게 흔들리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한결같은 중심을 잡아 변하지 않는 이 포인트가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이 기준으로 삼는 기준이 뭔가 이 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이 뭔가 라고 해야 되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 그러면서 이 6개의 주제 안에 이제 또 각각의 소 주제를 2가지씩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하는 거. 후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나요? 당신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인가, 위축되어 있는 자리인가, 심리적으로 좀 막 이렇게 격양되어 있는 자리인가, 정서적으로 내가 평안한 자리인가, 불안한 자리인가, 영적으로 내가 어떤 충만한 힘이 넘치는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거죠. 흔히 우리말에 신토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신토불이는 우리 땅의 먹거리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땅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가 우리에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반대로 보이는 공간은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공간은 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내버려 두면은 땅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면은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공간이 배우는 사람의 자리로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배워서 내 소중한 가족에게 내지는 나의 고객에게 대리 전달 강의자로 서야 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 단순히 하나 배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해주려고 조금 느낌의 자세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럼 이 자리는 어떻게 보낼까? 갑자기 다른 의미가 돼 있는 거죠. 지금 하는 게 너무나 소중해질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순간 내 삶의 자리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있는 위치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삶의 자리를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후아이와 페어라요. 그 안에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곳이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목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를 했었을 때 초점이 맞추어진 목표라고 하는 거죠. 초점이 분명해야 앞으로 가가 아니라 앞으로 가가 어디인지 5걸음인지 아니면 90도 각도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5도 각도를 틀어서 가야 되는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불꽃의 열정, 불꽃 같은 열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한 거냐. 그래서 목표 나 그거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었던 초점이 맞춰진 의미의 초점이 맞춰지는
어떤 수치화된 정량적인 것에 맞춰지는 초점이 맞춰진 게 뭐냐? 그게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갈급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 절차를 만들어가면서 이것의 액션 플랜이기 때문에 계획표를 만들어내는 게 이것의 아웃풋이 아니에요. 계획표는 당연한 거지만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생동감이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알라딘의 이야기처럼 주인공이 이런 경로들을 거치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까. 이야기가 중요한 의미는 이야기가 힘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대하 드라마는 재미있지만 몇 년도에 누구, 몇 년도에 누구 데이터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야기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야기 속에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주인공이 나와야 주인공에게 책임감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에 대해서 너가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조직사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가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주는 거예요. 결과의 책임은 당연히 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당하는 게 아니라 결과의 책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정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필요 적재적소에 내가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책임이 주인공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 인풋해야 될 게 뭐고 인풋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것에서 책임이 시작되는 거. 그리고 자기다운 파워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파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심장을 울리는 감동 이런 것들을 어느 게 내 심장이 얼마나 이렇게 이 전율을 느끼면서 감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감동이 있는 이야기, 감동을 주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러기 위해서 나의 탁월함을 좀 드러내보자. 좀 계산해보자. 이게 조금 더 있어도 되겠나? 아니면 이게 너무 과유불기라 좀 빼야 되는가? 아니면 이게 좀 더 많이 풍성해야 되는 거라면 곱하기의 개념. 그래서 나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탁월함으로 다듬기에 뭐가 필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정말 잘 드는 칼이 있어요. 이 칼을 어떻게 가지고 다녀야 될까요? 잘 드는 칼이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랑하느라고 막 이렇게 고기하듯이 막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지만은 자극을 주지만 감동보다는 두려움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그 탁월함이 날카로움을 없애면 돼, 칼날을 없애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칼날이 보호되는 칼집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적절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다움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나다움이 만들어내는 사람들과의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다움이 뭔지를 알고 어떻게 쓸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계획이 나다움이 더해지면 삶으로 내려와 저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는 24시간 정해져 있어요. 25시간 사는 사람 없잖아요. 너는 능력이 딸리니까 22시간만 살아 이런 사람도 없어요. 동일하게 24시간 주어졌고요. 우리는 나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속엔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부모, 자녀, 친구, 뭐 코치, 신앙인 여러 가지 나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내가 성장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이 다양한 역할들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다시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나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명은 약속이로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존재감에서 나오는, 그래서 나의 자기다움과 나의 존재감에서 나오는 이걸 가지고 내 사명대로 내가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는 내 사명대로 약속하며 저와 균형을 이루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받침이 되어 있는 거죠. 토대가 되어야 탑을 쌓을 수 있는. 그리고 저와 균형을 위해서는 지속하기 위해서, 차가 계속 다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죠. 공장이 계속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한 것처럼 필요한, 잘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사실 다이아몬드예요.
이렇게 그려지나? 아무튼 보석이에요. 보석과 같은 역량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사용할 건가라고 하는 거죠. 그 시스템, 뭐가 언제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을 써야 되는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게 그러면서도 이 톱니바퀴처럼 이 서로 맞물려서 시스템을 이루는 거죠. 시스템, 환경. 코칭에서 코칭 환경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후원 환경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환경이 내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어떻게 시스템화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환경이 사회가 협조를 안 해요. 환경이 협조를 안 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최적의 상황에서 어떻게 만들어요? 순풍적인 상황, 역풍적인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갈까라고 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고민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실행의 공간을 촘촘하게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코칭을 재미있게 만드는 네 가지 요소, 이제 성찰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흔히 이 뭔가 생각이 번뜩였을 때 우리 이 형광등이 이렇게 전구 켜지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아하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뭔가 느낌이 있었을 때 그거를 그냥 뭔가 느꼈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생각이 아하를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우리 흔히 예배 가운데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잘 안 되잖아요. 변화 이론 중에서 뭐가 있냐면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말로 정리해 보게 하라. 그러면 그게 실행이 더 가까워져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피드백을 받게 하라. 그러면 더 잘 변화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이제 교구나 구역, 목장 이런 데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내게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겠어요. 라고 말로 표현해내고 그 말 표현한 것들을 관리해주는 피드백 시스템이 있었을 때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코칭에서도 고객의 아하 포인트. 이것에 주목해서 그래서 그 아하 포인트를 정리해보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할 것.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는 거죠. 달리해볼 것. 그리고 나서 코칭 실행의 공간을 살고 나왔을 때 한 것이 있을 거예요. 한 것이 있으면 그 앞에 안 한 것도 있겠죠. 했든 안 했든 하려고 했던 이것과 더불어서 이 한 것, 안 한 것을 통해서 교훈과 성찰, 배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어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 포인트를 통해서 아하가 뭔지 정리하고 그래서 내가 달라지게 할 것, 한 것, 배움과 교훈 이것을 나누어 보는 것들이 이제 코칭 역량에서 배움과 성찰의 극대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베이직코 같은 퍼즐 기능이 있어요. 퍼즐은 스탑이 아니에요. 스탑이 아닌 거죠. 고할지 스탑할지를 잠시 멈추어서 함께 살펴보는 거죠. 뭔가 이상해요. 이상 신호가 있어요. 잠깐만요. 하고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고할지 지금은 코칭이 아닌 상황이겠군요. 스탑을 우리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포즈 버튼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 혹은 뭔가 이렇게 정리가 필요할 때 스탑 버튼 누르고 뭔가 아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포즈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혹은 이 포즈를 누르고서 쉐어라고 하는 개념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코칭 공간에서는 코치와 고객이 뭔가 느낀 점이 있을 때 서로 투명하게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코치가 해야 될 말을 적절히 할 수 있고 고객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리. 그렇지만 실행의 공간에서 쉐어는 고객의 변화와 성장을 후원해줄, 협력해줄, 협력자, 지지자, 응원자들의 의미로서 쉐어라고 하는 개념이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R은 ready, 준비됐나? Are you ready? 자, 이제 여러분 발표할 준비가 됐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준비됨에 대한 점검이죠. 자, 이거는 여러 군데에 써요. 코칭에 들어왔을 때, 자, 코칭 우리 할 건데 준비됐나요? 자, 당신이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이 주인공의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됐나요?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실행 계획을 우리가 넘어갈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그냥 어쨌든 실행 계획 한번 해보죠라고 하는 건가요? 정말 나 이거 하고 싶은 게 이거야 라고 하는 에너지가 충만해졌나요? 그걸 점검해 볼 수 있는 레디. 다시 삶의 다리로 돌아갈 준비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코칭 이전의 삶, 코칭 이후의 삶, 과거의 삶, 미래의 삶. 코칭에 들어갈 준비가 됐나요? 삶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나요? 각각의 준비가 됐나요? 라고 해볼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코치만 쓰는 게 아니에요. 고객도 쓰는 거죠. 코치가 만약에 내가 중요한 아웃포인트가 있는데 못 알아챈 것 같다. 그러면 버튼을 누르는 거죠. 아, 제가 사실은 이런 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물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포즈는, 코치님 잠깐만요. 너무 질문이 급해요. 잠깐만 심호흡 좀 해요. 뭐 이렇게 포즈는 고객도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코칭을 위해서, 좀 더 성찰을 위해서, 좀 더 코칭 환경을 위해서 이 네 가지 이 버튼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제 6개, 성찰의 포인트 4개. 그렇지만 6개의 주제마다 2개씩의 소주제 12개로 이 코칭 큐브, 코칭하는 자 라이프 과정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